일단은 13번까지는 진짜 실수 안 하는 게 여러분들의 철저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14번은 중근이라고 하니까, 잠깐만 내가 푼 게 어딨지? 짝수 판별식을 해서 여러분들 식을 정리해 주시면은 얘가 마지막에 나오는 식이 AB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정수나 어떤 자연수 조건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나오는 거, 얘를 이제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고등학교 내내 조금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인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얘는 강제 인수분해라고 해가지고 얘를 A로 묶어줍니다.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뒤쪽을 이렇게 써주는 게 일단 메인 포인트. 뭐냐면은 이 뒤쪽을 가져다가 얘랑 똑같은 인수가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2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무조건 얘를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식이 바뀌었죠. 근데 윗식하고 아래식이 똑같아야 되다 보니까 이쪽에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보시면 식이 똑같이 될 거야.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시는 거야. 얘가 강제로 인수분해해서 이런 곱셈 형태를 만들어서 뒤에 어떤 정수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노란색만 잘 기억해 주면 돼요. 얘랑 똑같은 걸 한번 써준다. 그리고 위랑 안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14입니다. 이런 거. 얘는 쌤에서도 한 4문제 유형이 있고 고등학교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형태고, 그 다음으로 13이어야 되다 보니까 1, 13, 1, 마 1, 마 13, 마 13, 마 1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오는 A, B 순서상에 나오시겠다 이거지. 근데 지금은 조금 더 A, B가 자연수라고 해가지고 몇 경우는 안 될 것 같은데, 왜냐? 이렇게 되면 A는 3, 15, 1, 마이너스 11. 여기는 벌써 탈락이죠. 그렇게 되고 18, 6, 마이너스 8인가? 예, 탈락이죠. 별로 두 개에서 곱셈이 더 큰 거를 대답하시면 되는. 여기만 요렇게 넘어와서 두 개의 곱셈 형태를 만들어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야. 그 다음에 15번은 조금, 얘도 원래도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조금 당황했을지 모르겠는데, 얘는 이렇게 시작할게요. 뭐냐면은 분자 유리화가 기본이다 보니까 1-i를 분자 분모에다 곱하시는 형태야. 그렇게 되면 15번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분모는 2로 바뀌시면서 1-i에 n 플러스 2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실 거예요. 얘가 양의 실수라는 거죠. 어차피 2는 여기서 크게 작용하는 건 없고요. 우리가 1 마이너스 i를 가져다가 제곱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2i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에 4제곱을 해보면 얘를 제곱한 거니까 마사가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1 마이너스 i에 8제곱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거 16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기가 8부터 시작을 해서 8, 16, 24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인지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만족하는 작은 자연수 n은 6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은 틀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데 곱셈 공식인데, 특히나 여러분들은 저기서 음수 쪽 곱셈 공식을 많이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A5, B5 공식은 없어요, 따로. 근데 시작을 해줄 때 우리가 A5, B5를 얻기 위해서는 제곱과 A3, B3를 곱하면 A5, B5가 나온다는 사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등식은 아니고요.
등식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A5, B5가 나오는 거고 식이 더 나오는 형태가 등장을 하는 게 잠깐만 A5, B5는 이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얘가 나오는 거고 C로 없는 수식이 추가로 나오고 요렇게랑 요렇게가 나오는 거고 잘 이쁘게 뭐 그냥 쓰기보다는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저 A 빼기 B라는 형태를 가져다가 결론 요거를 얘기해주려면 그래서 A 값이 아마 얼마라고 나오나? 1인가? 1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것도 참 해줄 얘기가 많은 얘기긴 한데 어차피 얘는 이런 식으로 고치면서 여러분들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형태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를 자꾸 부호를 정확하게 마이너스라고 인지를 못하거나 여러분들 나눠드린 시험에 얘가 부은 거에 한번 나왔나?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거 부은 거 거 24 맨 마지막 문제일 거야 아마. 선생님이 부은 거 거랑 동한 거 거는 어려운 문항을 촬영을 했거든요. 좀 이따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아직은 시간을 재고 푸는 건 크게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50분을 놓고 재는 거는 솔직히 정확하게 대입을 잘 해주신다가 결론은 그리고 여기서 이 구조랑 아래 꼭 필수적인 두 구조를 이해해 주시고 계산 실수만 안 해주시면 되겠더라. 어, 17번은 맞았군요. 잠깐만, 근데 왜 이렇게 길지? 원래 긴가, 이렇게? 여기는 세종. 아, 야, 17번 같은 거 틀리면 정말 대성통곡하니까. 왜냐면은 17번 같은 문제는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방정식 세우기 문제이기도 하고 결론은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3 3을 넣었을 때 4 그래서 선생님은 식 세우기를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돼 있으면 는 거나 나오는 거의 관계성을 보면 하나 크기 때문에 fx는 x 플러스 1이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 2, 3이다. 그럼 얘네가 결론은 마치 근처럼 작용하고 근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근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건 자꾸 최고차원을 흘러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식 세울 때 자꾸 단정해버리게 되면은 그것만 조심해. 결론은 x-1, x-2, x-3과 이거는 강사마다 아니면 선생님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나는 그냥 얘를 이렇게 넘겨서 0이라고 쓰시는 선생님도 있고 나는 그냥 넘기지 않고 얘를 그냥 그대로 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얘를 항상 그대로 써주시면 돼. 그대로. 얘가 3이면 3,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 그냥 그대로 납득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차피 마지막에 F4를 넣어가지고 이 A 값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이 A 값만. 뭐 나오더라? 2 나오죠? 해서 정확하게 fx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재밌죠? 그림이 이 정도면 잘 보이는 거겠지? 뭐 더 잘 보일 순 없어요. 얘는 관계식 3개를 정확하게 어떻게 뽑아내는지가 당연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관계식 3개를 정확하게 뽑아내시면 돼요. 첫 번째 얘는 뭐야? 18번.
왜냐면 첫 번째 그림에서 대각선에 뭐 제곱을 했다고 하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은 얼마냐면 77까지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학생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건널비라는 부분이죠. 건널비. 건널비라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색깔을 잠깐만 볼까? 이 빨간색 면이 지금에서는 굴곡이 생기긴 했는데 여기 빨간색이랑 여기 빨간색이에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부분은 옆에서 쳐다본 거 노란색 부분은 이쪽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쪽 도형에서 이쪽으로 굴곡을 할 때 유일하게 변화가 생긴 거는 위아래만 변화가 생겼다고 인지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빨간색하고 노란색은 건널비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았고 위아래만 결론은 보시면은 여기 깎인 만큼 줄어들었다. 그래서 건널비라고 하시는 게 잠깐만 이게 뭐 스펠링이 어떻게 된 거 이게 이거 이게 이거 여기 CC 2에 AC 2에 BC 어차피 이쪽이나 이쪽이 똑같은 거야. 원래는 2에 A, B인데 그게 아니라 요만큼 1, 1짜리만 또 줄어든 거잖아. 위에서 2개 줄고 아래에서 2개 줄었다고요. 빼기 4는 얘가 줄어든 게 얼마라고? 144 이렇게. 그 다음에 모서리도 똑같이 여기서 보시면 이번엔 선으로 보는 개념인데 이 A만큼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는 이렇게 두 선 이거 2개 합치면 A가 되신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만큼이 B인데 이렇게 2개 합치면 B가 된단 말이지. A나 B는 변화가 없단 말이지. 모서리 개념으로 봤을 때. 그래서 4A 4B인데 이제 바뀌는 파트는 뭐냐면은 이 C라고 하는 게 여기는 4개였지만 여기는 C라고 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뒤쪽에는 하나, 둘, 셋, 넷. C가 더 많이 생겼어요. 굴곡 때문에. 8개의 C가 있는 게 이제 모서리. 이렇게 되시겠다는 거지. 결론은 관계식 3개를 정확하게 얻어내시고 난 다음에는요 이 식을 조금 정리를 잘 해줘가지고 4로 나눠주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2C는 19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곱셈 공식 이거에 대한 관계성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가장 최단 루트의 곱셈 공식이라고 하실 경우에는 결론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뭐를 넣으실 거냐면 얘랑 같은 식이 C가 넘어가면 되니까 19 빼기 C의 제곱는 얘가 얼마? 77 그리고 얘만 넘어가면 되니까 148 225 어떤 수를 제곱하면 225냐면 15죠. C는 4.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제 본 게임이 되려나? 여기까지는 살짝 이제 좀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하면은 할 수 있는데 뒤에 4개는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조금 이제 진짜로 변별력 1등급, 2등급을 가르는 내문항이 되시겠어요. 이게 배경고의 특징이고 배경고는 문항이 좀 많이 어려운 편인데 공부로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게 이제 뭐 그나마 평촌적에서 신성하고 배경이 있는데 신성은 그냥 짜잘하게 어렵고 진짜 뭔가 치사하게 어려워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어렵고 배경은 그냥 수학적이고 배울 게 많게 어렵다. 뭐 그런 차이. 그래서 신성은 웬만하면 평소에 잘 안 풀립니다. 심심하면 풀학생은 풀려도 되는데 공부로서는 별로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지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정도는 좀 이따 그리고 고치고 혹시 내가 안 풀어준 거 있으면 선생님 어차피 오늘 이것만 할 생각이야. 여러분들도 이거 4개 학교 전 이거 배경부까지 4개인데 4개만 풀고 가세요. 귀가 못 가겠죠 그러면. 길지 않게 풀 거니까 잘 보시고. 이 19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알파, 베타라 점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크게 두 가지. 판별식이라고 하시면은 정확하게 주실근이기 때문에 양수라는 파트랑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져다가 일단 여기까지는 틀리시는 게 없어야지 우리가 실수가 없으시겠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만약에 오해하거나 못 보시게 되면은 바로 두 번째는 틀리실 테고. 그렇게 되면은 기억번은 결론은 여기 상황에서 거의 얘기가 끝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가져다가 4를 주시게 되면 마B라는 게 되는 거고 이쪽이 결론은 2분의 A 제곱과 마이너스 B 대신에 알파 베타를 쓰시면 그게 기억번에 대한 얘기가 되시는 거고 너무 당연하겠죠. 기억번은 니은번은요 계속 선생님이 그래서 수업을 할 때마다 주장을 했지만 우리가 여기에는 fx라는 것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나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라 이제 얘가 fx인데 흔히 알파 베타의 대소는 나와 있지 않겠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했을 때 두 근의 합의 간의 결론은 대칭 축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축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는 얘기라고 하시는 게 되게 당연한 얘기라고. 니은번까지 되게 당연한 얘기죠. 축일 때가 가장 큰 값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은 여기를 가져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꾸시면은 0이 어딘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딘지 몰라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중요한 거는 저 x범위가 0부터 a까지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범위를 보는 게 결론은 축을 기준으로 양쪽 대칭성을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지. 0이 어디냐고 모른다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딘지 모른다고요.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에서는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봤을 때 a가 양수라는 말은 있는데 당연히 얘보다 크니까 뭐 양수겠지만 결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0이 어딘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딘지 도저히 가늠이 나지는 못하지만 영이 심지어 여길 수도 있고 근데 0이 여기라고 해도 어차피 여기서 정확하게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고 만약에 0이 여기라고 하더라도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정확하게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쳐다보는 거. 어차피 노란색 상황이든 빨간색 상황이든 이렇게 되든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가장 최소값은 여기일 테니까 0을 fx에서 0을 넣게 되면 b값이 나오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b가 최소라고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다. 대칭 추구 기준으로 어떻게 좌우가 배치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이 정도까지. 뭐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중간에 여기까지 괜찮니? 반응이 1도 없네. 여기까지 맞춰. 끄덕여도 좋아요. 모르겠다면 모르겠다도 좋고. 근데 반응이 없으면 선생님이 항상 굉장히 난처하죠.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지금 한국어로 얘기한 건데 외국말로 한 것도 아니고. 알겠죠? 천천히 하시면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진짜 네 문제. 요거 잘 보세요. 원래는 한 번쯤은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우리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곱을 하잖아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 공부에서 수식 계산을 하실 때 내가 모든 반에서 똑같이 한 2번, 3번 정도는 수업을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거를 가져다가는 절대값으로 바꾸시는 것과 어떤 루트에 대한 거를 제곱을 하실 때는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는 A가 양수함수를 따져줘야 하는데 그냥 얘를 가져다가 전체 제곱을 해주실 경우에는 A의 음수양수를 전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고등학교랑 중학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그 학생은 중딩인 거예요. 만약에 이 계산치 이렇게 하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랑 다르게 하나를 더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중딩은 이렇게 배워요. 왜? 그거밖에 안 배우니까. 근데 고딩은 다르잖아. 고딩은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 맞죠? 이렇게 나올 건지 이렇게 나올 건지를 판단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전개를 해버리시면 이 문제는 맞출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원래 천천히 이건 1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해요. 1학년 거야. 2학년부터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수식을 할 때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정석이란 말이지. 합쳐주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A, B 부호를 봐야 되는데 뻔해. 약간 함정이 약간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함정을 하고 싶으니까. 중간고사 때까지만. 왜냐면 복소수가 이제는 1학기 중간고사만 나오고 2학기 때는 웬만하면 좀 안 나오는 편인데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엔 제곱근. 그 다음에 제곱근 표현은 우리가 중3 때 배우는 거라서 고등학교 때 따로 크게 논하진 않는데 어떤 이렇게 하고 그 x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의 a 플러스 bi라고 하는 게 일단은 제곱근에 대한 설명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뭐 얘를 결론적으로는 x자리에 a 플러스 bi를 넣고 정리를 해보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과 플러스 2ab i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위에 A가 B보다 크다는 말이죠. 왜냐면은 얘 때문에 A, B는 어차피 같은 부호고 심지어 역수관계가 존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역수관계입니다. 역수관계. 만약에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고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관계가 있는데 다 양수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이 말이 당연히 모순입니다. 모순이에요, 모순. 왜냐면 A보다 B가 더 큰데 제곱을 뺐는데 양수가 나온다고? 모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수 해서 A, B, 0 둘 다 음수란 말이죠. 그래야지
R이 된단 말이지. 왜냐면 예시를 들어도 얘는 뭐 나 5랑 나 1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1에서 빼서 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둘 다 음수라는 상황을 정확하게 밝혀내야지 얘 때문에 여기 수식 계산이 2에 A, B로 바뀌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A, B는 1로는 처리하는 건 맞되 여기 앞에 부호가 달라지는 게 굉장히 거의 한 10명 있으면 9명은 낚여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많지도 않아. 내가 한 번은 보여주려고 센을 다 뒤졌는데 센은 당연히 없더라고. 나도 문제집을 어디에 숨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잘 스크랩 해놓던가 이제부터 잘 오답노트 정리 같은 것도 좀 개인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문제 찾기가 어려워. 선생님이 아무리 드래그를 해도 많은 문제를 보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뭐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것만 찾아주시면 되는 얘기예요. A 플러스 B 값이요. 우리가 요거를 가져다가 또다시 곱셈 공식의 영역으로 가시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가져다가는 제곱을 하셨을 때는 얘는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A제곱 B제곱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할까? 45 얘는 마하니까 1로 넘어가실 거예요. 됐지? 그럼 원래는 이제 얘가 플러스 7이거나 마이너스 7일 수 있는데 제곱하고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 없겠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얘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7로 가신 다음에 얘를 이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플러스 2AB를 하신단 말이지. 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자꾸 우리가 너무 많은 그런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3이요 라고 대답하면 그냥 이 문제는 아예 모르는 거야. 맞죠? 천천히 A, B의 부호를 음수라고 주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예 자꾸만 뭔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여기 부분까지 정확하게 인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실수하기 좋아서 선생님도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겠다. 아무튼 침착하고 학생. 그래서 A 플러스 B는 3이라는 얘기까지 오셔야지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계산적인 부분인데 이제 복수어수의 어떤 계산치를 가져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거 조심해야겠습니다. 선생님도 만약에 눈 조금만 잘못 뜨면 바로 틀려버리는 영역이라서 잠깐 한 20초 정도 정리 들어가고 뭐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사진 찍어도 되고 문제 위에다 적어서 지울 때가 마땅치 않아서 지워야 될 것 같긴 한데 천천히 막 따라 쓰지 말고 너 머릿속에서 나와야지. 저거를 뭐 한참 정리해봤자 쭉 보고 혹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지 뭐 필기는 나중에 어차피 영상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내일 해도 되고 솔직히 뭐 지금 이거를 정리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잘 알아듣고 내가 다시 한번 풀었을 때 이 내용을 내가 기억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들 지금 질문하면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수업 시간에는. 나는 필기할 시간에 그래서 많이 주지 않아요. 머릿속에 그 마음의 라이팅을 하는 순간 라이팅 W로 시작하는 거 맞나? R로 시작하나? 아닌데 파이팅을 하는 거 설명이 너무 완벽하죠? 이해 안 갈 게 없어? 어디다 이해가 안 가지? 시훈아?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어? 그럼 다신 틀리지 않겠죠? 안 틀리도록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뭐가 가리고 있냐? 여기가 아까부터 가려졌었나?
아주 좋게 잘 틀렸으니까 다음엔 틀리는 일이 없도록. 이게 기억, 니은, 디귿이 정말 참 어려워. 진짜 난 이런 거 진짜 어렵다 생각했거든. 진짜로 꼼꼼하게 머리가 좋아야 되고 막 연습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도 맨 처음에는 니뭐 맞는 얘기 아닌가? 했지만 틀렸더라고요. 그 틀렸을 때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수학 하에서 그렇잖아. 틀린 거를 예시를 잡는 건 뭐라고 하죠? 발레. 그러니까 발레라는 걸 자기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는 거야. 하... 21번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z제곱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z는 순호수라는 얘기로서 순호수라고 하니까 순호수이기 때문에 z를 예시를 들어서 뭐 3i라고 하게 되면 현재 z는 마이너스 3i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원래도 해줬어야 되는 게 일단 물어볼까? 얘는 판별식이 어떨까? 판별식을 해주게 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요. 얘가 어떨까요? 0보다 어떨까요? 0보다 작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일단 이 문제는 풀지 못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복수수라는 개념은요 실수라는 개념과 허수라는 개념이 합쳐진 거예요. 이걸 자꾸 놓치는데 복소수라고 할 때요 복소수가 뭐냐고 하시면 이게장으로 우리는 3도 복소수입니다. 네, 이걸 자꾸 놓쳐. i가 있어야지. 그거는 허수예요. 복소수랑 허수랑 다른 거야. 근데 자꾸 이걸 놓쳐. 자꾸 i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판별식을 한다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면은 자꾸 틀리는 거야. 당연히 2 플러스 3y도 복소수고요. 0도 복소수입니다. 라고 하시는 생각이 당연히 드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틀리냐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만약에 예시를 들어봐서 근이 쉬운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두게 되면은 x근이 당연히 암산으로 하게 되면 뭐뭐 나오죠? 1하고 2가 나오죠. 돼요? 얘 하나를 가져다가 내가 z라고 얘기했어.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문제 조건 상황에서? 없단 말이지. 자꾸 i가 있는 거로만 생각을 하니까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조금 당연히 어렵긴 하죠. 물어보는 학교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각 학교만의 특성을 아무튼 비경고가 아니다, 뭐 다행이다, 뭐 그래도 되고요. 근데 네. Z는 Z바가 아니잖아요. 1하고 2가 근이면 Z가 근이면 아니지. 지금 보시면 Z가 1이잖아요. Z바는 얼마죠? 아니죠. 현례잖아. I 보호만 바뀌는 거잖아. 1이죠. 근데 이 1도 맞죠? 얘랑 얘랑 달라 지금? 달라? 안 다르죠? 중근인가요? 아니죠. 지금 아니라는 얘기가 연속적으로 나왔죠. 이게 좀 힘든 부분이야. 아닌 예식을 지금 잡아줬잖아. 이게 발레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꼭 기억을 하시고 반복을 하시지 않으시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들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감으로는 아닌데 이걸 애들한테 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눈으로 보여줘서 예시를 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명확한 거. 이게 좀 어려워. 발레라고 하시는 게. 그래서 니은번은 아니시란 얘기. 이제 디귿번은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저런 식으로 이게 존재가 되시게 되면은 C범위는 뭐지? 음수, 양수? 음수. A는
원래는 0 포함할 수 있는데 맨 위에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 때문에 최고차항은 0이 될 수 없어서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복소수라고 해서 함수를 판별식을 만약에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그 문제는 틀리는 거라고요. 그게 일단 이 문제에서 약간 허점을 노린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 약간 너희들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하고 정확하게 여기 위해. 이게 공부라고 생각을 해주는데 짜증내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선생님 의도는 틀려라. 계속 틀려라. 근데 지금 얘 때문에 A씨의 부호가 정확하게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양수라고 보장할 수 있는 거죠. A씨의 곱이. 그러면 B제곱도 당연히 0 이상이 되실 거고요. 얘는 양수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얘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보장이 되시는 거란 말이지. 0도 아니고요. 맞죠? 이렇게 되시는 21번 추론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니은번은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 알고 있으세요. 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켤레인데 아니다. 야, 22번은 이건 진짜 약간 미친 계산치라서 마지막에 하고 조금 더 쉬운 거부터 하자. 계산치 둘 다 마지막 이게 절대 100점이 나올 수가 없어. 이 두 개가 그래. 객관식 마지막 두 개는 진짜로 한 욕심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두 개가 이게 계산치가 선생님 진짜 많이 계산해봤는데 짧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할게요 여기서부터. 근데 그 계산치는 계산치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어떤 함수적인 관계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세요. 알겠죠? 마지막에 계산이 조금 귀찮긴 하고 복잡한 게 있는데 그 전에 우리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대표적인 모의고사 문항이고 원래는 진짜로 모의고사 문항은 여기 함수가 1차였어요. 1차로 나와가지고 조금 더 계산을 쉽게 해주는 게 모의고사인데 뭐 그렇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맞다. 이거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서 단하를 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단을 먼저 볼까요? 단은 여러분들이 몇 번은 내가 기출을 이미 보여준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미 fx에 뭘 얘기를 대칭 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30일부터는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진짜 숨차다. 어지럽다. 이게 x축, 이게 축, 네, 맞습니다. 그리고 3분의 1보다 다 크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시는 말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납득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시는 의미가 H1x랑 H2x가 만난다는 표현을 우리가 등식으로 는이라고 쓰시겠고요. 는이라고 써봤자 얘가 F 플러스 G겠고요. 얘는 F 마이너스 G이기 때문에 F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G가 넘어와서 2gx는 0이에요. 보시면은 얘가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나와 있고 최고차항은 뭐 x제곱 어쩌고 샬라샬라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x점이 하나밖에 안 나와야 된다고 2차 방정식에서 오케이? 하나밖에 안 나와야 됩니다. 하나밖에 여기까지 했을 때 x가 하나 나와야 돼. 하나.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근 개념이거나 또는 똑같은 개념이 완전 제곱 개념입니다.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x좌표를 제시를 했다는 거야. 그 x좌표 완전 제곱식을 했을 때 결론 여기서는 이 식이 2에 x-1의 제곱이라는 걸 납득을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원래 gx를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차항 1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가 어떤 함수의 관계 그 좌표점을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gx를 여기서 먼저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여기까지는 되셔야 돼. 여기가 일단은 함수 해석에서 제일 중요하고 D가 0이라는 말과 완전제곱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고 그 좌표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제곱식을 통하여 우리가 X 좌표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대수롭진 않은데 얘가 그래프 상황은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H1X가 결론 1,4라는 점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1,4라는 점 여기다 넣었을 때 F1은 4고요. 당연히 이 식에다 넣었을 때 F1은 똑같이 4라는 힌트를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F1은 4라는 함수값을 얻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은 이제는 답원을 가져다 답원을 가져다가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fx는요 최고차항 계도 당연히 모르고요. x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에 우리가 2차식의 대개가 완성이기 때문에 이 변수를 잡는 게 기본이라서 A, B로 할까? 너희는 이게 편할래나?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이 변수입니다. 이 변수니까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건 관계식은 두 개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관계식. 우리가 어차피 수학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알겠는데 함수값을 내라 라고 하면 거의 90% 이상은 식을 정확하게 구해라.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러면 여기서 관계식 하나 나왔죠? 관계식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는 좀 정말 이제 두통이 좀 아프긴 한데 안 쓴 관계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X축에 접한다. H1X가 이제 H1X라고 하시는 거는 얘 여기다 넣어가지고 H1X를 써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 두통이 선생님도 계산을 왜냐면은 1 넣어가지고 관계식을 찾는 것도 9분의 16A 플러스 B는 4야. 관계식 하나. 그 다음에 얘를 가져다가 식을 다 풀어가지고 계산치가 조금 굉장히 오묘하고 재밌는데 나 거기다 들었지. 그냥 끈기 공부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고 B 자리에다가 원래는 이것까지 바꿔가지고 막 여기서 판별식을 얘는 0입니다. 변수가 분수가 나오는 게 일단은 기가 막힌 일이기도 하고 이거를 잘 이쁘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 마지막에는 A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너희가 이거는 집에 가서 해보시든가 좀 이따 뭐 시간 남으시면 해보시든가 아무튼. 근데 보시면은 fx의 최고차항이라는 말이 없나? 지금 보시면 이미 fx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돼야지 되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3이 정답이다. 넣어서 B값도 찾아서
fx 완성 이렇게 되시는 문제가 되시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계산치가 좀 빡세서 좀 짜증. 내가 마지막 할 때 여기까지는 그냥 문제 굉장히 좋구나. 잘 알아야지. GX 굉장히 쉽게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까지 변형됐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어도 좀 제일 어려운 두 문제에 속하지 않으려나 그 정도. 계산치가 조금 빡세서.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가 이제 고3 때 공부를 하실 때 이변수적인 계산은 고3 때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한 번쯤은 이겨내 보시기. 근데 좀 귀찮은 거지 매우 어렵다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좀 귀찮다 정도에서 끝 내용이 되시는 거니까 귀찮다 하면 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되게 막연한 내용이 아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잘해줬으면 여기 파트 여기 제발 여기가 넘어가야 돼. 여기 x점이 한 점이다. x점이 한 점이다. 그럼 판별식이 0이든가 완전제곱식이어야 된다. 그거를 x좌표가 1로 제시한 거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x-1의 제곱이라는 걸 딱 바로 넘어가 주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판별식 0인데 그게 x좌표까지 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꼭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파이널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되게 지금은 막연해 보이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3월 달부터는 이런 문항이 이제 모의고사 문항이고 뭐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문항을 가장 기본으로 공부를 먼저 시작합니다. 3월 달부터 무조건. 그래서 이런 문항을 이미 봤다면 그냥 숫자만 바뀐 수준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야. 오, 넌 이거 본 적 있어? 그냥 본 적이 없어도 풀 수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냥 이 정도는 이걸로 나눴을 때 3이라고 하면 x에다 2를 넣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는 p는 3이다. 이렇게 함수값 힌트를 그냥 주신 거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보시면은 얘가 2차고 얘가 2차다 보니까 얘를 세제곱씩 하면 얘가 8차가 되겠고요. 잠깐만 소리 6차죠. 6차가 되겠고 6차가 되는 거예요. 둘이 곱하면 4차죠. 근데 얘랑 똑같아야 되는 얘기는 뭐냐, 최고차항이 무슨 특수한 관계가 있더라. 얘 최고차항과 얘 최고차항이 어떻게 했더라? 부호가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일단 시작이.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는 px라는 식이 있고 qx라는 식이 있는데 최고차항이 완전히 다르면 저쪽이 6차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얘는 ax제곱 마이너스 ax제곱 여기까지만 일단은. 하여튼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시고 두 번째는 네네. 지우겠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민폐네. 제가 다 가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민폐네, 민폐. 얘가 결론은 4차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얘는 제곱을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a 제곱 x 제곱이 나오는 거고 얘도 a 제곱 x 제곱이야. 심지어 이 가운데는 둘이 곱하고 마이너스까지 하니까 여기가 플러스 a 제곱 x
4제곱이죠. 미안, 쏘리. 4제곱이구나. 이렇게 되죠. 맞나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무조건 4차가 보장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4차가 최고차항이 제곱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썼다는 거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얘가 0이 아니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4차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여기는 뭐 해야 되냐면 상수여야 된다 라는 내용까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상수여야겠구나. t 더하기 q. 그러면 상수여야 되니까 여기 식을 세우실 때 bx 얘도 마이너스 bx까지, 그리고 여기는 c라고 하면 여기는 d라고 하시는 같아. 이렇게 식을 세우시는 거예요. 일단은 낙원 하나만 보고 이 정도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낙원 하나를 보시고. 그래서 낙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사실 px와 qx를 잡을 때 당연히 뭐 그냥 단순하게 6변수 이렇게 a, b, c, d, e, f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를 일단 여러분한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원에 멋들어지게 합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뭐 약간 돌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멋들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얘를 그냥 냅다 때려 넣어도 솔직히 풀립니다. 그냥 풀려요. P에다가 저거 다 때려 넣으시고 Q에다 다 때려 넣어도 풀립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좀 멋지게 공부합시다라고 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선생님도 그렇지만 수학 공부는 좀 이쁘게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아. 이쁘다는 건 뭐냐면 구조를 맞춰줍니다. 여기서 이 식이 넘어가서 식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 뭐가 되냐면은 x에 px 플러스 qx가 있고,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지. 그리고 위치를 조금만 한 번만 더 바꿔줄게. x 되죠? 여기 방금 전에 px, qx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상수죠. 그게 납득이 되면은 지금 px가 2차식인데 지워졌네. 2차식인데 최고차항은 얼마다? 1이다. 상수항은 얼마다? 1이다. 됩니까? 네. 이걸 모르시면 때려 넣으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으면 어차피 여기까지 오시려면 여기가 이해가 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무리는 한 이 정도면 끝난다는 거지. 그냥 막 변수 계산을 막 하기보다는 px는요 x제곱이 있어야 되고요, 중간에 플러스 1이 있어야 됩니다. 1차식이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이제 쓰시는 거지. 1 넣었을 때 3이 돼야 됩니다. 여기는 얼마겠더라? x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1차식이니까. 됐나요? 그러면 q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여기 상수 잡아야겠네. 지금 보면은 여기 때문에 보시면은 px가 x라는 식이 나오려면 얘가 상수면서 정확히 상수값이 나온 거죠. 얼마라고? px가 x제곱 플러스 1 얘랑 더해서 x가 되려면 여기가 얼마나 될까요? 2면 되겠죠? 왜 나만 아는 거 아니지? 2면 그러면은 얘랑 더하고 이제 없어지고 없어져.
얘가 1이래. 얘도 1이겠죠? 선생님 엄청난 거 한 거 아니죠? 해줬죠? 네. 할만한데? 네. 수학 그렇습니다.